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 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문제는 택벌 작업입니다. 이 택벌 작업은 조림학에서 수프의 갱신에서 작업 중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그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논술 2교시부터 3, 4교시에서 문제를 주어질 때 앞에 있는 것처럼 택벌 작업, 만약에 논술에서 저렇게 택벌 작업 4자만 딱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 구성, 대제목 구성과 소제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택벌 작업 그러면은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지 논술에서 2.5장 내지 3장 또는 3.5쪽을 써야 되는데, 저렇게 문제가 논술에서 택벌 작업 딱 4자만 나왔다면은 어떻게 답안을 여러분들은 구성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의를 넣어줘야 되겠죠. 정의. 저하고 이제 요번 건도 저하고 산림기사 공부 스터디를 하시는 분인데 모범 답안으로 생각이 돼서 한번 올려봅니다. 택벌 작업 이렇게 논술에서 주어지게 되면 대제목을 1번 정의, 2번 택벌 작업의 필요성, 3번 특성과 장단점, 4번 작업 방법에서 단목 택벌림과 군상 택벌림 방법을 나눠주고, 5번 벌채목의 선정, 6번 결론, 이렇게 최하 6개의 대제목 꼭지를 넣어주고 2.5장 내지 3.5장을 써줘야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점 만점이다 그러면 20점 정도 맞으려면은 3장 정도는 써줘야 되고, 대제목 구성은 6개,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개 정도는 기술을 해줘야지 점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택벌 작업 1. 정의.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중에서 성숙목을 국소적으로 일부 벌채하고 이와 동시에 불량한 어린 나무도 제거해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택벌 작업이라고 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산림청에 9급으로 입사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했는데요. 이제 작업종에서는 보통 정량감벌을 많이 합니다. 낙엽송 임령이 비슷하고 경급이 비슷한 지역에서 낙엽송 만약에 77년도 조림지다 그러면 보통 14 정도 흉고 직경에서부터 한 40 정도 흉고 직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 온대 지역의 구기림 지역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보통 정량감벌하고요. 그리고 도태감벌도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벌 작업은 작업이 힘들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택벌 작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택벌 작업의 정의처럼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중에서 성숙목을 국소적으로 일부 벌채하고 다 큰 소나무, 굵은 소나무, 벌기령에 도달하거나 벌기령에 도달을 지난 그런 나무를 일부 벌채하고 이와 동시에 불량한 어린 나무도 제거해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갖다가 택벌 작업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정의를 갖다가 이 수험생이 이제 썼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나라를 댕겼는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댕겼는데 독일이 이제 산림 경영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이제 슈바르트 바르트라고 이제 우리가 흑림 그러죠. 어두컴 나무의 숲이 너무나 수고가 높고 울창해서 그 속에 숲 안에 들어가면 껌껌하다 그래서 흑림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이제 슈바르트 바르트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교육 연수를 갔습니다. 해외 연수를.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독일 가뭄비나무 이런 것들, 구주소나무 이런 것들이 빽빽하고
참나무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참나무를 한 대를 베게 되면은 거기 이제 거기에 영림서, 이제 우리 저 산림청에 구그림관리소 뭐 지방산림청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침엽수 참나무 한 그루를 베면은 뭐를 사냐면 벤츠 하나를 산다랍니다. 벤츠 한 대를. 그만큼 나무가 크고 비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흉고직경이 참나무가 흉고직경이 1m 20, 뭐 1m 40 이런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베게 되면 벤츠 한 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주소나무 뭐 독일 가뭄비나무 이런 것을 성숙림을 1m짜리 흉고직경 이런 것을 딱 뱁니다. 여기 나오는 택벌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많이 하고 있죠. 성숙목이 많고 택벌 작업을 하나하나 큰 나무를 연령이 차이가 지는 그런 나무를 하나 베고 큰 걸 하나 베고 또 그 주변에는 뭐 구주소나무를 또 심고 또 활립수림 어린 나무를 갖다가 가꾸게 해주고 이런 택벌림을 독일에서는 엄청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인국림의 일제림으로 구성된 데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택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2번 필요성입니다. 택벌 작업의 필요성. 소가라 1번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다. 2번 활렵수 중심의 천연갱신이 가능한 다층의 혼혈임 조성이 가능하다. 키워드입니다. 필요성에서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그리고 다층 혼혈임 조성이 가능하다. 아까 독일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m 20짜리 하나 딱 빼고 1m짜리를 내비두고 80cm를 흉고직경짜리 내비두고 흉고직경 40cm 내비두고 하층성 내비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층의 혼혈임 조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환경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 생태와 가까운 인분 형태이다. 다층 혼혈임이니까 환경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죠. 일제림이 아니니까. 자, 3번 특성과 장단점. 대제목 3번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채점자들한테 이 수험생은 택벌 작업의 장단점을 이렇게 칸을 갖다가 양식을 반을 나누어서 왼쪽에는 장점을 6개 오른쪽에는 단점을 갖다가 서술하였구나 그래서 점수 받는데 유리합니다. 자, 장점, 택벌 작업의 장점. 1. 임지가 항상 나무로 덮여 있죠. 120년짜리 배고, 120년짜리 배고, 남아있는 것이 100년, 80년, 40년, 20년짜리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지가 항상 나무로 덮여 있어 지력 유지와 국토 보존적 가치가 크다. 지력 유지. 나무를 일제림으로 개벌로 다 모두 베해버리면 낙엽이 하나도 없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일부 한두 그루 베고 1헥타에 또 내비두고 그러니까는 나머지에 생장을 하고 있는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썩어서 지력이 계속 유지되죠. 50년, 100년, 200년. 그리고 국토 보존적 가치가 크다. 경관도 보존되는 것이고요. 수해 피해도 예방되죠. 나무가 다 계속 서 있으니까. 그리고 공익적 기능도 되는 것이죠. 장점에 2. 상층목이 햇볕을 충분히 받아 결실이 잘 된다. 이해를 하면서 보십시오. 상층목이 햇볕을 충분히 받아 결실이 잘 되죠. 상층목도 있고 중간목도 있고 하층목도 있는데 위에는 햇빛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구주 전나무다 독일 가뭄이다 그러면 결실이 잘 되는 것입니다. 3번 모수가 많죠. 큰 나무들이 모수가 많아 치수 보호 효과가 크죠. 뭐 그늘을 알맞게 가려준다든가 뭐 햇빛 투각량을 적정하게 해준다든가 뭐 우박이라든가 빗물의 피해를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보호 효과가 있고 특히 음수 수정에 무거운 종자 수정에 유리하다. 4번 면적이 좁은 산림에서 보석적 수확을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면적이 좁은 데서도 보석적으로 150년짜리 잘라서 팔고 또 100년 남은 것을 갖다가 20년 후에 120년 되면 그것도 자를 수가 있고 80년 된 나무를 갖다가 또 50년 후에 또 자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확이 보석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죠. 수확을. 면적과 관계없이 좁은 면적에서도 2헥타에서도 8번을 베고 6년 후에 또 6번을 벨 수가 있고 또 15년 후에 또 8그루를 벨 수가 있고 계속
나무를 베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보속적인 수확이 가능하죠. 5번 공간 및 토양이 입체적으로 이용되어 생산력이 높으며 미적으로 가장 훌륭한 이명을 나타나죠.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가 참나무의 종류 6가지가 있다든가, 뭐 피나무가 있던가, 뭐 황철나무가 있다든가, 물풀나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다 연도별로 있게 되면 단풍도 그렇고, 또 봄철에 또 이렇게 녹색으로 될 때도, 녹음이 우거질 때도 색깔이 연녹색이 있고 진한 녹색이 있고 틀릴 수가 있고, 또 가을에 단풍도 진한 황색이 있을 수 있고, 뭐 분홍색이 있을 수 있고 빨간색이 있으니까는 미관도 아름답죠. 6번 산림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여 각종 위해를 줄인다. 당연하죠. 나무가 지속적으로 크기가 다르고 수고가 다른 나무가 있으니까 낙엽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토양이 비옥해지고, 그에 따른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고 토양이 비옥해지고, 그에 따른 야생 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살 수 있고 산림 생태계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택벌 작업의 단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번 작업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죠. 쫙 잘라버리고 모두 해버리고 쫙 남으시면 간단한데, 이건 이제 만약에 저희가 독일 가서 이제 슈바르트 발트 가서 이제 그 당시에 관리소 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구주 소나무를 갖다가 120년짜리 하나 자를까?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독일 가문 나무를 갖다가 2렉타에서 8개를 자를까? 그럼 자른 다음에 나대지가 가로 세로 20m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수종이 한 8가지 수종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까 하는 이런 과학적, 기술적, 영림 기술적, 산림 경영, 조림 기술적인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니까 경영이 좀 복잡해지죠. 뭐 많이 해본 사람들을 한국에서 또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다 알고, 또 독일 사람들 알겠지만 어떻든 경영이 복잡하다 이겁니다. 단점이. 산림 경영에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번입니다. 양수 수종의 적용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다층 혼혈임이기 때문에 맨 위에 수간에 있는 것은 햇빛을 많이 쏘이고, 중간은 적게 쏘이고, 맨 밑에는 덜 쏘이니까 양수수종, 만약 맨 밑에 있는 중간 하층의 양수종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 수간이 다양하죠. 다층이니까 어린 나무가 밑에 있을 때는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양수종. 택벌 작업의 단점에서 조금 제가 영상을 찍다가 이렇게 거치다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벌 작업의 장점에서 두 번째, 양수 수종 적용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점 세 번째입니다. 잎목의 벌채가 어렵고 어린 나무에 손상을 입히기 쉽다. 그러니까는 다층이기 때문에, 다층 만약에 뭐 6m짜리 나무도 있고요, 15m 나무도 있고, 수고가 20m짜리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m 수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목을 벌채가 어렵고, 벌채하면서 벌도맥 같은 거 추구 수구를 잘못 땄을 때에 넘어지게 되면 어린 나무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하면서 벌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여러 수고가 있고 여러 수종 있는 나무가 있는 데서 대경목을 120년산을 갖다가 자르게 되면 어린 나무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이해를 하십시오. 4번 벌채 비용이 많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임도, 그리고 임산물 반출로, 그리고 큰 나무를 베기 때문에 벌채 비용이 많이 들고, 성숙목이 산재해 있고 넓은 면적의 벌채를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5번 재질은 동령림에 생산된 것만 못하다. 재질이 이제 일제림으로 형성된, 모두가 40년생 이런데 보다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생장이 울퉁불퉁하죠. 탁벌은. 그래서 동령림에서 생산된 것만은 못하다. 6번 양수의 적용이 곤란하고, 아까 또 나왔죠. 비옥한 토양이 아니면 성적이 불량하다. 자, 택벌 작업 방법 대제목 큰 4번입니다. 그럼 택벌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1. 매년 제적 생장량만큼 해마다 벌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매년 제적 생정량만큼 해마다 벌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벌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번, 그러나 작업병이 많이 들고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회기년을 설정해서 작업한다. 키워드입니다. 택벌 작업에서 작업 방법 중에서는 일정한 회기년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벌채해야 됩니다. 1번에. 3번, 회기년 택벌림을 몇 개의 벌구로 나누고 차례대로 택벌한 후 처음 구역으로 되돌아와 택벌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회기년에 대한 뜻을 갖다가 써줘야 되죠. 그리고 보통 10년 내지 20년 정도이다. 3번, 회기년의 의미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4번, 순환 택벌 숲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일정 기간마다 순환하면서 택벌하는 것이다. 5번, 20 내지 30년의 회기년을 가진 택벌림에서 택벌률은 10 내지 30%가 적당하다. 이런 수치는 반드시 써줘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6번, 회기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택벌구역의 면적이 작아져 사실상 그 구역을 개벌하는 것처럼 된다. 문맥을 이해하세요. 7번, 택벌 작업에서 인분이 항상 크고 작은 나무가 섞여 있는 이형림형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택벌림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식을 나눴습니다. 단목 택벌림과 군상 택벌림. 왼쪽에 단목 택벌림은 대경목이 비교적 많다. 대경목이 상층 인관을 만들고 그 아래에 중경목, 소경목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수직적 울패화가 된다. 이상적인 전임형이 된다. 임령형이 된다. 군상 택벌림은 대경목이 비교적 적다. 대경목이 멀리 떨어져 있고 중경목, 소경목은 무더기로 모여 있어 전체적으로 계단형이다. 군상 구조의 균형적인 이형림형이다. 그러니까 택벌 작업에서는 단목 택벌림과 군상 택벌림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대제목 5번. 벌채목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벌채되어야 할 나무, 고사목, 병해목, 완전한 피암목, 불량목, 장차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고 단정된 나무, 인전목의 생장에 장애가 되는 나무, 이용기에 달한 성숙목을 벌채해야 된다. 2번, 이용기에 달한 것으로 남겨야 할 나무, 건전목으로 완전한 생장목을 하고 있으며 어린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로서 못으로서 필요한 나무. 6번, 결론 이렇게 주어졌네. 결론, 방가로 1번. 택벌 작업은 무육, 벌채 및 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키워드입니다. 택벌 작업은 무육, 벌채, 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직경급 배분 및 인목 축적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갱신 방법으로 보한림, 품칠임, 국립공원 등 자연림에 가까운 숲에 적용된다. 초대에 설명한 것을 이해하시면 이 문맥도 이해가 되십니다. 경관이 아름답다 이거죠. 다층 혼혈임이니까. 2번,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숲에 가까우며 공익림 관리에 꼭 필요한 갱신 방법이다. 공익림, 경관이 우수하고 자연환경적이고 그 대기질의 정화에도 좋고 수원 함양에도 좋고 여러가지 공익림이죠. 택벌림은 그런데 유리하다 그 뜻입니다. 자, 택벌 작업에서 택벌 작업을 갖다가 논술에서 알아서 써라 하고 툭 택벌 작업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이거 조림학에서 숲의 갱신에서 작업종에 하나가 또 나왔구나. 저번에는 모수 작업이 나왔는데 이번엔 택벌 작업 나왔네. 요번에는 외림 작업 나오네. 요번에는 산벌 작업 나오네. 요번에는 이단님 작업 나오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 작업종을 갖다가 작업종 대상지, 작업 방법, 장단점, 벌채 방법, 결론 이런 식으로 한 6, 7가지 작업종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스터디를 하시는 분 중에서 우수하게 택벌 작업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신 분 것을 갖다가 지금 답안지를 한번 올려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택벌 작업이다 그러면 답안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했네.
나는 그러면 이런 것을 더 집어넣어서 뭐 도시도를 집어넣거나 모시도를 집어넣거나 그림을 집어넣거나 해서 더 점수를 따야지라든가, 장단점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 있는데 나는 이걸 넣어야 되겠다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탁벌림 현실은 어떻다라든가, 음, 독일과 우리나라의 탁벌림 작업의 비교, 이렇게 해서 나는 한 꼭지 더 넣어야 되겠다라든가, 독일은 어떻게 해서 100년짜리, 120년짜리, 150년짜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수정이 다양하게 한 개의 탁벌림 벌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공조림지가 일절이 많고 경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탁벌림 작업이 불리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나는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렇게 특이하게 나만의 그 차별에 대한 답안 구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번에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시험에 나왔다, 탁벌림이, 그러면 답안을 여러분대로 작성해 나가면 점수를 높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탁벌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